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궁금한 심리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NLP 최면 치료 지도 교수님이시면서 국제공인 NLP 최면 마스터 트레이너신 정동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통합치유센터의 대표이신 방시현 명상학 박사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교수님? 어이구, 예, 한 주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들어서 반팔 입고 네, 저희도 반팔 입고 괜찮죠? 네, 좀 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자, 지난주에 우리 문미순 선생님 우리가 비염치유를 했죠? 네, 맞아요. 예전에 또 순간 체면을 했고 네. 체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비염도 뭔가 마음의 어떤 심신상관성의 어떤 그런 치료법으로 치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심신상관성,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또 체면으로 치유가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사님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찍었을 때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심신상화성의 원리에 의해서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 비염도 결국엔 마음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원효 대사님의 일체유심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원효 대사님이 밤에는 우리 시원했는데 아침에 이제 이 해골 바가지 우리락을 알게 되면서 맞아요.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물맛을 달리하는 게 바로 마음에 있다 해서 거기에 마음먹기 달려 있다. 그러면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이 신체 질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어떤 병이 신체의 질병을 일으키고 또 뭐 신체 질병이 또 마음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네네. 비염 또한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또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병을 치유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건 한 30%. 이제 사고라든지 이제 신체적 외상 네. 그런 건 30% 병원에서 치유를 하지만 그 외 70%는 사실은 병원 밖에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마음과 몸이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질병일 수가 있죠. 뭐 암도 있고, 뭐 당뇨, 고혈압, 뭐 대사증후군, 뭐 심장병, 뇌졸중, 뇌출혈 되게 보면 이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이제 NLP 전제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무의식은 신체의 정상을 통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 긍정적 신호. 네. 그러니까 무의식은 선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돕고자 하는데 무의식이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의식은 신체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돕고자 한다는 거죠. 마치 이건 어떤 원리냐면은 전기의 퓨즈가 내려가면서 전기의 퓨즈는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이런 건 이제 뭐 전기의 과부하나 무전이나 어쨌든 전기의 위험성을 미리 신호를 보내면서 전기 손을 보게끔 하고 결국 이제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전기 퓨즈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우리 신체의 정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몸살이라든지 가슴 답답, 뭐 두통, 뭐 심지어 빙의 증상까지. 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전기 퓨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 모든 신체의 증상이 이런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난주에 또 우리 문미선 선생님의 그 비염, 네, 비염. 콧물이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 힘들다라는 것이 있어요.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힘들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최근 힘든 적이 언제 있었냐? 최근 힘든 일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돌리게 되고 또 그 힘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진주의 어린 시절에 뭐 20대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돌리면서 그때 힘든 날을 달래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치유함으로써 비염도 없어졌거든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암도 그렇고 뭐 어떤 몸살, 가슴 답답, 두통, 뭐 빙의 증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 신호에 맞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나 네네. 마음의 문제를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도 그러면 역시 같은 원리겠네요. 알레르기도 그렇죠. 알레르기도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막 욕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복숭아를 씹었는데 막 물크던 어떤 벌레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충격이 우리 무의식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숭아 알레르기 왜 생기느냐? 복숭아 먹을 때 조심하세요. 뭐 이거지. 혹시 벌레 씹을 수 있습니까? 그 예전에 TV에서 보면요. 네.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 네. 오이가 없이 오이 향만 들어가 있는 오이 비누를 써도 그분이 알레르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보는 것, 뭐 또는 후각적 냄새를 맡는 것, 또 맛을 보는 것, 이게 다 하나의 이제 알레르겐이라고 볼 수 있죠. 알레르겐이 일으키는 어떤 그런 촉진性방아쇠가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과거에 이제 어떤 충격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 그 사건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레르기 증상이 보내는 긍정적 신호를 받아들이고 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뭐 사랑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때의 충격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뭐 치료 기법에 뭐 다양한 게 많죠. 뭐 앵커링 기법도 있고, 앵커링 기법. 네, 유리상자 기법, 뭐 유리선자 기법 정말 좋은 것 네. 같아요. 좀 부리 뭐 이런 다양한 기법을 쓰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신체 문제들을 일단 체면 이완을 한 게 위하고요. 네. 체면을 이완을 해서 이제 빈 영상을 해야 되죠. 빈영상. 네. 우리는 본질이 이제 사랑의 불꽃에서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고향은 사랑의 불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의 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가슴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우고 또 이런 목을 타고 울머리 전체, 아래로 목, 머리, 온몸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바디 스캔을 하는 거죠. 바디 스캔이요? 바디 스캔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치 스캐너를 뜨는 것처럼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부위와 비정상적인 부위의 색깔이 틀려요. 네. 정상적인 부위가 좀 밝은 색깔이라면은 비정상은 좀 어두운 빛깔이거나 검정색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비정상적인 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 찾아내야 되죠. 네. 뭐 크게는 몸 밖에서 들어온 그런 에너지일 수도 있고 내 몸에서 생긴 에너지일 수도 있고. 예. 자, 몸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되게 이제 빙기 증상이라고 하죠. 빙의. 이 에너지 침투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빙기가 대화를 해서 저 빛을 올려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몸 안에서 생긴 에너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 몸 안에서 생긴 에너지는 내 안에서 억압된 어떤 응어리, 이 응어리가 이렇게 이제 어두운 빛깔이나 검정색 색깔 이미지를 갖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에너지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이 억압된 에너지가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뭐 힘들다, 뭐 외롭다, 화가 난다, 뭐 슬프다, 억울하다, 뭐 이런 다양한 감정적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억울하다라고 답을 한다면 뭐 최근에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최근에 사건과 관련해서 이 억울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최초의 사건이 언제일까요? 그럼 최초의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네네. 뭐 이거 다이어트 문제도 마찬가지. 다이어트 계속 어떤 과식과 폭식을 하는 이런 문제도 보면은 자, 이 과식, 폭식 먹고 싶은 이 마음이 감정처럼 저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외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최초 사건을 찾아서 그 심리적 충격과 뭐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억압된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빙의리 같은 경우는 올려보내면 아예 이제 깨끗한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억압된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출처 사건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사랑의 마사지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랑의 마사지. 네. 대부분은 이제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맞아요. 심리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그 사랑이 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그럼 뭐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자기 암시를 입으로 반복하게 하면서 사랑의 마사지를 하는 상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상 부위처럼 깨끗해져요. 정상 부위처럼. 정상 부위처럼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는 자 이미 몸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도 이제 그 저한테 치료받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체면을 걸어서 빈 명상을 하고 바디 스캔을 해보니까 자, 이 답답한 에너지가 뭐 가슴 오른쪽 가슴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답한 이 에너지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두려워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폭력적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애를 키운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직장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상사들이 막 계속 다른 치고 이렇게 또 부지런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억압적인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억압을 치료를 하고 또 직장 상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오른쪽 가슴 들려가고 여기가 막 너무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마사지를 시켜줬죠. 마음의 손으로 사랑의 약을 발라주면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눈에 눈물이 막 나고 이러니 눈물이 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시원하다는 거죠. 그 시원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빈 명상을 하고 빈 명상을 다시 빛으로 가득 채우고 빛으로 내 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빛의 보호막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미래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미리 보기까지 하셨네요. 네, 이렇게 깨어나게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뭐 편안해졌죠. 한번 걸어갔다 오세요. 그냥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하다는 거죠.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몸을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간단한 원리들이 암도 치료하게 되고요. 또는 당뇨나 파킨슨병, 파킨슨병도 이제 이런 걸로 가능하더라고요. 또 뇌출혈, 뇌졸중 이렇게 이제 혈관과 혈액의 문제, 혈액순환의 문제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면은 만능은 아니지만 체면을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그것도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70%의 심신상관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질병들을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이제 체면의 관점이고요. 또 우리 방시현 대표님은 명상학 이제 박사님이기 때문에 명상으로서도 이게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박사님 했던 것처럼 비명상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지금 박사님께서 상담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저희는 이제 명상관법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름만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 스님이 했던 방법도 그걸 시각화해서 그 증상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오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말을 못하면 색깔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에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도록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바라보기. 네, 바라보기.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 예, 이름만 좀 다른 것 같고 같은 맥락으로서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통해서 몸에 대한 부분도 역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명상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방시현 대표님은 요가 전문가. 네. 요가는 이제 몸이죠. 몸 동작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박사님. 고함 설명 좀 해주시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보시면 이제 저도 많이 그랬는데 저는 정말 요가를 열심히 수련도 불구하고 제가 좀 어려웠던 동작이 바로 후글 동작입니다. 후글 동작은 말 그대로 이제 코브라 자세라든지 신체 앞면을 이렇게 크게 열어서 하는 동작들인데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은 특히 그 자세가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근육을 풀고 안 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자세와 함께 차크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마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훨씬 더 그 아사나가 더 잘 되고 그런 자세를 꾸준히 반복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음의 억압된 부분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원리는 같고 방법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세가 마음을 바꿔준다. 그렇죠. 볼 수 있겠다, 그죠? 네. 제가 아는 그 스피치 교육 중에 이제 발성 훈련, 웃음 훈련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 크게 웃게 하고 크게 소리 지르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마음에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신체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또 마음을 통해서 신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치유나 어떤 건강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네요. 몸을 치유하는 어떤 이런 신체적인 어떤 치료, 그다음에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심성 의학으로 해야 되나요? 정신치료야. 또 우리 몸에 또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그렇죠. 우리 방시현 대표님이 하고 있는 양자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마음도 에너지, 몸도 에너지로 했는데 이 에너지 흐름이 막혀버리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양자,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박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또 에너지를 통해서 바디 스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신상관성, 그 다음에 또 제가 했던 명상이나 또 요가나 호흡,
또는 이런 차크라 이 모든 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양자는 여기는 우리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 영상도 보시면 박사님 네. 빛은 이중 구조잖아요. 그렇죠. 입자와 파동이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원리로 또 제가 쓰고 있는 그런 패치 또한 우리 몸에서 잘 흐르지 못하는 그런 네네. 경락 중에서도 경혈점에다가 파동의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패치를 붙여주면 원활하게 몸에 의해서 신체의 어떤 부위나 또는 세포 또는 어떤 펩타이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선생님. 그렇군요. 아유 네. 멋집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참 만남 심리가 중에 이제 그 교육이사 있는 분 중에 네. 이상정 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이분은 이제 알고 실버들 대사하고 이제 노래에 맞춰서 뭐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고 네. 뭐 이렇게 막 크게 웃게도 하고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체조를 하세요. 건강 체조. 재밌겠네요. 자 이게 노래 율동 체조는 어떤 쪽으로 될 수 있을까요? 노래 율동 체조. 네. 제가 가슴이 탁할 때마다 좀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또 임재범 씨 비상 비상.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는 네. 사람의 그런 감정적인 에너지를 터치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실버분들이 막 즐겁게 이런 율동도 하고 네. 신체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변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즐거운 노래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발상과 또는 에너지의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이제 그 율동 노래 체조도 이제 포함하실 거고 우리 NL 체면 너무 좋죠. 요가 명상 네. 이런 거 다 통합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박사님 너무 통합적이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좀 치료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박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 박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네. 발표 불안이 있어서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여러 가지 발성과 또 막 이런 긍정문 낭독을 크게 했던 네.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또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에게 또 좋은 요가 동작이 네. 전사 자세입니다. 전사 자세. 네, 전사처럼 이렇게 멋있게 딱 포즈를 취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는 거거든요. 또 만약에 NLP나 체면을 한다면 그 자세에 앵커링도 할 수 있잖아요. 앵커링도 가능하지. 거기서 또 좋아하는 음악을 거기 입힐 수도 있고요. 네.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아주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통합치유는 지금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아주 미래에 각광받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통합치유적인 관점에서 나의 몸을 바라보시고 또 나의 건강을 바라보면은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우리 박사님. 박시현 대표님이 또 명상 요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주셔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 또 굉장히 유익한 주제, 심신상화성에 대해서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었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한 면에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되시고요. 지내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